은평갑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는 한번 했어요? 끝내?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돌려준 네. 기억. 야, 그래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야. 사전투표의 네. 경우에 네. 아시겠지만 출구조사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지역의 경우에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약간 네. 해서 출구 실제로 맞아요. 투표하신 예. 분들하고 종합해서 사전 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런데 압도적 지지예요. 60.78%. 사전 야. 투표가 잘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15% 앞선다 그랬는데 지하. 많이 지금 한 20%가 넘게 네, 앞선다. 21%가 예. 넘게. 아니, 어느덧 중진이 되셨습니다. 네.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고민하던 그 시절에. 네. 예, 박주민 의원님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선, 재선, 그리고 이제 나도 3선 중진이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드세요? 뭐 마음가짐이 달라질 틈이 없어요. 그래요? 선거 끝났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선거 끝났더니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그렇죠. 뭐 행사 참석하는 의원들 취합부터 시작해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네. 관련돼서도 오늘 당선인들을 좀 모시고 와달라는 가족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부랴부랴 또 전화 다 돌려가지고 예. 돌리는 게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막 당선인들만 저 누구세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해서 예. 오늘 또 모시고 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최수근 상병 특검법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부랴부랴 또 막 기자회견 하고 하고.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요. 박주민은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특위위원장이고 예. 이태원 참사 수석 부위원장이고 네. 최수근 상병 TF 단장이고 네. 원내 수석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일이 일이 많이 많네요. 몰려 있어요. 예. 일 잘하니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죠. 그런 평가를 예. 제가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이 몰려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건 좋은 거고 일복이 많은 거는 아주 행복한 겁니다. 네. 예, 의원님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고 오셨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 네. 2일 날 표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당 대변인이 네. 5월 2일 처리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처리한다. 예. 5월 2일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네, 여당 의장님.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5월 2일 날 하고 5월 말에도 한번 하고 본회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번 남은 거예요, 본회의 일정.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은.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예. 법에 정해진 일정은 없고요. 예.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의장님이나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뭐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뭐 본회의 해서 뭐 하냐 하지 말자라거나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여당은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왔다가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또 그만둬버렸어요. 비상을 어딘가로 해버리셔가지고 예. 지금 또 공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은 아마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여당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의장님이라도 중심을 잡고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혹시 김진표 의장 원내에서 만나셨습니까? 선거 끝나고 아직 못 만나요. 저희가 뭐 이제 만나도 뵈야 되고 말씀도 나눠야 되죠. 예. 그런데 근데 의장님이 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의장님이 이제 최근에 내셨던 워딩을 좀 보면 네. 이 5월 한 달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
관련돼서 이제 최수근 상병 특검법도 특검법인데 예. 저희가 이제 그 본회의에 부의 직상정을 시켜놓은 법이 또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검법. 예. 정부와 여당은 극렬 반대하는 건데 예. 피해자분들은 선구제 후 그렇죠. 부상 예. 이거를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거 해야 직상정 됩니다. 해놨거든요. 예. 제가 그 특위도 제가 위원장입니다. 아니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없으면 일이 안 되네. 모든 일에 박주민 의원 있네. 그래서 그것도 좀 처리를 해야 돼서 네. 의장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회의가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네.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 5월 2일 날 하든지 5월 말에 하든지 5월 초에 한 번, 5월 초에 말에 한 번, 한 2번은 해야 두 번은 된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컨대 만약에 안 돼요. 네. 5월 초에 안 잡혀요 일정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의장실 앞에서 농성했었죠 옛날에 박주민 의원. 최수근 상병 관련돼서 뭐 의장실 항의 방문, 의장실 복도 앞에 피켓팅, 네. 뭐 본청 앞에 농성 예. 아무도 취재 안 했지만 예. 제가 갈게요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제가 라이브 딱 키고 아니, 박주민 그때도 기자 의원 공진 다 했어요. 관심이 없으셨지. 아닌데 알았으면 갔을 텐데. 예. 하여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가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든 농성하는 곳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농성까지 해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냥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게 국회의장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부의 간주가 됐어요. 이 특검법은. 그렇죠. 그래서 안 처리하는 게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을 처리하지 않고 의회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불명예 국회의장이 되는 거네요. 국회법을 위반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았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수근 상병법 관련의 특검법은 부의 간주가 된 상태고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은 네.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이미 밟은 거고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네.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거는 하자.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안에 국회의장 만납니까? 저희들이 뭐 원내대표님이나 저나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제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정신이 없다. 일단 비대위도 없는. 정신이 없어도 할 건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막 할 것 같은 그래서 불길한 제가 예감이 좀 들어. 강력하게 좀 체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수근 상병 특별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정도고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예.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을 또 살짝 바꿨어요. 그 논의는 하되 넘겨라 22대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근데 같더라고요. 이게 주말 사이에 살짝 저희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꼭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아닌데요. 네. 그 뭐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막 우려의 문자를 저한테 막 보내주세요. 최수근 네, 상병 네. 활동하시는 예, 분들이 예. 통신 기록 보관 연한이 1년이에요. 통신 기록 보관 연한 1년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통신사가 그거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요. 예. 자꾸 늦추려고 하면은 예. 의심받아요. 의심받는. 예. 예.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의 대통령실 네. 전화를 누가 한 거냐. 저 이종섭 장관한테. 뭐 핸드폰 통신사들 기록 법정 보관 기록이 1년일 겁니다. 예. 보관 기간이. 그러면 적어도 7월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빨리 압수수색이라도 좀 압수수색이라도 들어가야 공수처가 되고. 해야 되는 네. 건데 그 공수처가 사실은 특별하게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또 없어요. 수사가 진척됐다거나 공수처도 가려고요 지금. 네. 공수처에 가요 또 또 가서 또 농성해요? 네. 뭐라도 입장 표명하고 해야죠. 네. 공수처는 언제 가세요? 왜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게요. 네.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박주민 이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박주민 TV랑 같이 갈게요. 네. 예. 하여간 그 중요한 포인트의 취재는 우리가 다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좀 진짜 국민된 도리로 국민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 거거든요.
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게 도인데 예. 혹시 국민의힘 쪽에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접촉을 해야 되고 네. 윤재욱 대표도 뭐 정확한 취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다 네.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절대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논의할 사항이다. 네. 예. 그러니까 논의를 해봐야죠. 예.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이건 이탈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은 그냥 일반 법안 처리 정족수면 됩니다. 되는 거고. 예.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하고 나서 재의결. 재의결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예. 표결을 할 때는 예. 정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 초에 된다고 보면 표결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죠.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어느 정도나 위중하게 수사 대상으로 잡혀 있어요? 그 법안에? 그 법안에는 뭐 관련된 분들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특검이 되면. 특검이 되면은 수사하겠죠. 그럼 윤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거네요. 원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네. 그러네. 되게 좋게 보셨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거부권을 또 행사해요. 그럼 또 다시 재의결을 해요. 네. 재의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5월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네. 국회에서 먼저 법안을 표결하면 2주 내에 네. 제의 요구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과정이라면은 5월 초에 만약에 통과시켰다. 네. 그럼 2주 내에 제의 요구를 한다. 예. 그럼 국회에 와서 예. 5월 말에 한 번 더 저희가 본회의를 잡았다면 예.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5월 안에 일사천리로 되는 트랙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2번쯤 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시간 없이 나와서 그냥 두 번 그건 하자.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민주당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네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5월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한테 조금 더 역시 민주당 일 잘하는구나. 박주민 잘 뽑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막 답변을 받아내는 식이야.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종섭 특검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이번에 이제 부의간주가 된 그 네. 법안에 보면은 네.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다 수사 대상이 되긴 됩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이종석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뭔가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병합 처리라는 거는 본회의에서는 없고 네. 필요하다면 최수근 상병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웬만한 특검법도 다 네. 패트 지정한 다음에 본회의 올라가면 30인 서명해서 네.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먼저 표결하고 네. 그럼 이게 가결이 되면은 원안은 자동 폐기되는 식으로 다 했잖아요. 네. 이제 세월호 관련된 네. 특별법도 그랬고 각종 특검법 다 그렇게 패트를 지정해서 올라가면 다 그렇게 수정안을 저희가 내서 수정안 표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종섭 특검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수근 상병법 네. 상병 관련된 특검법에 네. 혹시나 필요하면 일부 수정을 좀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에 대한 예. 부분도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포함시켜서 근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왜냐하면 외압, 은폐 예.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예. 범주 안에 있다. 예. 그러면 이종섭 특검법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그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지난번에 거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네. 좀 보다 더 강조하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때 21대 국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